몸으로 배운 감각은 우리 영혼에 깊숙하게 박혀서 삶의 전반에 스며듭니다. 때론 정신적으로 배운 것보다도 더 강렬하게요. 저도 취미로 현대무용을 하면서 몸으로 세상의 이치를 터득했고, 그렇게 얻은 지혜는 제 삶 곳곳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만나볼 나무님 역시 주짓수라는 취미를 통해 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익힌 것들로 더욱 단단하고 건강한 삶을 꾸리게 되었다고 해요. 격투도 거친 것도 싫어하던 사람이 어쩌다가 주짓수에 미치게 된 건지, 주짓수를 통해서 얻은 삶의 인사이트는 무엇인지, 나무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주짓수가 취미였던 나무라고 하고요. 주짓수는 그때 1년 정도 했고 지금은 직장 생활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 항상 시작하는 질문이 있는데 주짓수라는 취미를 어떻게 처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주짓수를 2년 전쯤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아직도 약간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사실 집에서 유튜브를 그냥 보면서 뒹굴고 있다가 그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주짓수 기술 중에 그 베린보로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 영상이 제 알고리즘에 뜬 거예요. 베린보호? 베린보로라고. 베린보로. 그게 약간 상대방한테 이렇게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쇽쇽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빠져나가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고 겉으로 보기엔 좀 멋있어 보이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거를 제가 영상으로 보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 뒤로 주짓수 영상만 이제 주구장창 찾아보다가 주짓수를 시작하기도 전에 주짓수한테 폴인럽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는 주짓수를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그때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아, 그럼 영상을 보시고 처음 딱 꽂힌 거군요, 그 모습에. 네, 맞아요. 혹시 어떤 게 구체적으로 좀 매력적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뭔가 사실 저는 그런 격투하는 장면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되게 좀 폭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좀 거칠어 보이니까 별로 그런 걸 보는 걸 안 좋아하는데 주짓수는 일단 타격하는 기술이 없고 그리고 그 영상에서는 그냥 뭔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엉켜 있는데 되게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뭔가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쇽쇽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되게 재밌어 보였던 것 같아요. 주짓수가 다른 그 마샬 아츠, 뭐 태권도나 유도나 이런 게 다른 게 타격이 없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아, 주로 약간 이렇게 조르기나 막 이런 거 위주로 하는. 네, 맞아요. 뭔가 그런 조르기나 관절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상대방을 누르거나 뭔가 이렇게 넘기거나 하는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기술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셨고, 원래 그전에도 운동 같은 걸 좀 하시는 편이었어요? 원래 성인이 될 때까지 저는 운동을 해본 적이 없고요. 근데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점점 몸이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기 싫어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요가를 1년 정도 했었어요. 네, 요가를 1년 정도 하다가 근데 너무 요가를 대충 다녀가지고 그냥 유연성만 조금 는 상태로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주짓수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계속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1년 하셨는데 1년 정도 하게 된 이유는 어떤 매력이 있었던 것 같으세요? 사실 제가 뭔가 이런 기초 체력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주짓수라는 뭔가 격투 막 이런 운동을 시작했다 보니까 처음에는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주짓수를 원래 하고 있는 친구한테 상담도 해보고 체력이 진짜 너무 부족한데 나 같은 사람도 해도 괜찮은가 이런 질문도 많이 해보고 그렇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주짓수가 너무 이미 좋아졌으니까 그래도 일단은 시작을 해보자 하고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일단 도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다녔던 도장에는 초보자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다들 이제 막 2년, 3년, 막 5년씩 하신 분들만 계시고 저만 이제 막 들어온 햇병아리니까 수업도 이제 그런 초보자 기준으로 다 맞춰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업도 좀 어려웠고 진도도 엄청 따라하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만 보던 기술들을 실제로 이제 눈앞에서 직접 보게 되니까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직접 보니까 아 저거를 나도 언젠가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주짓수를 좀 계속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나무님이 생각하시는 주짓수의 매력과 효능을 한번 설파해 주세요. 영업 타임. 사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할 수 있는데 일단 그래도 좀 줄여서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5가지 정도면 양호하네요. 다들 막 여러 가지 가져오더라고요. 취미 얘기하면. 일단 주짓수는 기술이 엄청 많아요. 주짓수 기술이 사실 뭐 정확히 막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한데 몇천 개다, 몇만 개다 약간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아직까지 새로운 기술들이 끊임없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무술이고 그래서 사실 주짓수 관장님들도 그 기술들 다 알지 못하세요. 너무 많으니까 기술이. 그 기술이 많다는 건 일단 질릴 틈이 없다는 거죠. 일단 계속 새로운 것들을 제가 배울 수 있다는 거고 뭔가 덕질을 예로 들면 그 공식에서 계속 떡밥을 뿌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도 끝이 없는 방대한 세계군요. 맞아요. 주짓수의 세계가 정말 넓고 기술이 정말 많아서 근데 그래서 관장님께서 이제 수업해 주시는 내용뿐만 아니고 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보통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도 있고 추가로 이제 본인들이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유튜브 같은 데에서. 관장님께서 알려주시는 주짓수 기술만이 정답이 아니고 이게 주짓수에는 어떤 공식이나 뭔가 정규 루트 같은 게 없어서 기술이 많으니까 본인만의 이제 주력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만의 주짓수를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제 연마를 해서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기술을 이렇게 결합해서 나만의 주짓수로 만든다는 뜻인지. 그렇게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보통 그 정도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이 오래 필요하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좀 키가 이제 작으신 분들은 몸이 좀 가벼우시니까 되게 막 무게로 상대방을 누르고 이런 기술들은 쓰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테크니컬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술 같은 걸 이제 본인의 주력기로 삼으시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자기한테 맞는 기술들을 하나씩 이제 습득해 나가는 것 같아요. 약간 아이템 모으듯이 이렇게. 맞아요. 근데 듣다 보니까 어쨌든 체형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고 그럼 각자 체형마다 자기가 더 잘하고 혹은 좋아하는 기술들이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하다 보면 자기 몸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조금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주짓수의 장점 중에 또 하나는 일단 그런 키나 체중 뭔가 내 팔다리의 뭔가 길이라거나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 보통 이제 이런 겨루기 하는 운동들은 키가 크면 유리하고 힘이 세면 유리하고 보통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권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리치가 길면 상대방을 더 빠르게 때릴 수 있고요. 근데 주짓수는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는 운동이라서 내가 힘이 조금 약하고 내가 키가 조금 작고 내가 좀 몸이 가벼워도 나보다 더 큰 사람을 이길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좀 매력인 것 같아요. 크게 막 어떤 유리한 체형이랄 게 없군요. 전혀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주짓수에서는. 신기하다. 그런 운동 처음 들어봐요. 보통은 조금이라도 어떤 체형이 좀 유리하다 이런 게 있는데 기술이 워낙 많으니까 가능하군요. 물론 힘이 세고 덩치가 크면 기본적으로 어떤 운동이든 유리한 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짓수에서는 이제
물론 힘이 센 사람을 이제 힘이 센 사람이랑 내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좀 붙기 어렵지만 조금 내가 그 사람보다 기술적으로는 좀 우위에 있다. 이러면 이제 이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이 엄청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기술이 엄청 많은데 이제 각각의 기술들을 걸리면 이제 빠져나가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이게 기술이 걸렸다고 끝이 아니고 그 모든 기술들에 전부 그 기술을 깰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따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든 깰 수 있는 방법이 하나는 있다는 거. 우와. 내가 이 기술을 걸렸다고 해서 아 끝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 그것도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술을 빠져나오는 것도 기술이라고 하나요? 그쵸. 그것도 이제 다 각자 이제 기술들인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가 A라는 기술을 이제 엄청 잘 쓰는 사람이라 제가 그 기술을 맨날 걸려요. 그러면 이제 그 기술을 이제 깰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막 이제 검색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쭈루룩 뜨거든요. 그런 걸 보고서 이제 영상을 좀 보고 외워서 이제 실제로 이제 대련해서 써먹어 본다거나 아니면 관장님한테 이제 여쭤봐서 이제 이 기술은 어떻게 깰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습득하는 방법도 있고 그게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본인한테 이제 유리한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들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다. 그리고 주짓수는 뭔가 보통 이제 생각하시는 태권도나 뭐 합기도, 유도, 검도 이런 운동들에 비해서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무도 하면 좀 되게 막 딱딱하고 막 사부님 막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뭔가 앉아 있는 것도 막 허리 막 이렇게 딱 펴서 이제 앉아서 막 인사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주짓수는 일단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일단 도장에 가면 제가 뭐 청소년부나 이런 분위기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다들 누워 계세요. 일단 도장에 가면 도복을 이제 갈아입고 그냥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냥 누워서 막 뒹굴면서 서로 얘기하고 보통 이런 분위기로 편하게 계시거든요. 주짓수라는 운동 자체가 일단 누워서 하는 동작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누워서 그냥 기술 연습 조금 하시다가 그냥 누워서 얘기하시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하세요. 되게 생각보다 뭐랄까 릴렉스하군요. 맞아요. 좀 편안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이제 도복 같은 경우도 다른 운동들은 이제 색깔이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그 도장에서 지정해준 도복을 입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주짓수는 일단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주짓수 도복 사진 찍어서 올리시는 걸 보면 굉장히 디자인이 다양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색깔도 막 빨주노초 파남보 막 엄청 다양하고 화려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도복을 이제 골라서 사고 거기에 또 이제 자수 패치 같은 걸 막 사가지고 이것저것 막 덕지덕지 붙여서 꾸밀 수도 있고 그리고 도복 자체의 핏도 뭔가 그렇게 격하게 움직이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너무 펄럭펄럭거리면 되게 방해되거든요. 그래서 몸에 좀 붙어있는 디자인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핏도 예쁘다는 점. 중요하죠. 유도복 같은 경우는 조금 크거든요. 좀 헐렁헐렁해 보이고 근데 주짓수는 좀 핏이 좀 예쁘게 이렇게 딱 떨어진다는 점도 이제 매력인 것 같습니다. 취미의 멋도 중요하죠. 그럼요. 약간 그런 멋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뭔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몸과 정신이 강해진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일단 주짓수는 좀 평소에 안 하는 동작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약간 몸을 헬스 같은 운동보다는 좀 기능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점? 몸의 기능을 뭔가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뭔가 내 몸을 내 뜻대로 컨트롤하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좀 뭔가 되게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장점이고 뭔가 그 과정에서 이제 훈련도 하고 뭔가 그렇게 몸도 이제 점점 강해지면서 이제 덩달아서 이제 내 정신력도 강해지는 느낌? 그런 과정들이 뭔가 그냥 나 자체가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이제 커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대부분 모든 운동의 형태를 한 취미를 하면 그 느끼는 지점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맞아요. 내가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무장이 되는 느낌을 받는 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렇게 됐을 때 더 자유로워진 느낌이 들고 저도 현대무용을 취미로 했었기 때문에 그때 그 현대무용 하면서 느끼는 어떤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그 감각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살아가면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맞아요. 운동이 주는 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내 몸에 뭔가 자주권을 내가 갖고 있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주짓수 같은 마샬아츠를 취미로 하는 걸 보면 혹시 그걸 현실에서 호신술로 약간 활용을 할 수도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가능한가요? 맞아요. 뭔가 주짓수가 그런 홍보를 되게 많이 하긴 했어요. 주짓수를 호신으로 사용할 수 있다. 뭔가 여자도 힘이 약해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초기에 홍보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떤 운동이든 일단 운동을 해서 몸을 강하게 만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호신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주짓수만의 활용도를 말해본다면 일단 내가 누군가한테 위협당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상황은 좀 제가 막 제압당해서 누워있고 상대방이 제 위에 올라타서 뭔가 이제 주먹질을 한다거나 뭔가 위협을 가한다거나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주짓수에서는 처음에 시작을 하면 일단 아무것도 모르니까 더 강한 사람한테 내가 일단 깔려야 되니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일 먼저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동작에 익숙해지도록 매일같이 이제 반복하는 기본 동작들이 있고요. 그런 기술을 이제 몸에 익히면 상대방이 이제 내 위에 깔고 앉아서 내가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어도 상대방을 이렇게 넘기고 내가 이제 도망칠 시간을 벌 수 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상대방이 막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괜히 이제 막 가가지고 막 기술 걸려고 하고 이러면 엄청 위험하니까 그래도 최소한 그런 상황에서 도망칠 수 있는 틈을 벌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 완전히는 무리겠지만 물론 상대가 칼을 들고 있다 막 이러면 좀 뭐든지 힘들겠지만 그렇죠. 그러면은 나무님이 생각하시기에 주짓수는 어떤 사람들한테 좀 잘 맞는 취미일 것 같으세요? 뭔가 주짓수의 장점들을 종합해보면 뭔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는 자유로움인 것 같아요. 주짓수 자체가 굉장히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운동이고 그래서 뭔가 틀에 박힌 게 싫다. 나는 자유로운 게 좋고 뭔가 내 맘대로 하고 싶다. 그런 성향의 사람들한테 잘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새롭고 다양한 기술들이 있다 보니까 똑같은 것만 반복하면 금방 질리는 분들한테도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짓수는 운동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주짓수가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거든요. 뭔가 그런 짧은 시간 내에 최대의 쾌락을 얻을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도파민 중독자분들한테도 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대련이 있는 그런 마샬아츠 취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같이 그런 거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흔히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사람 대 사람으로 겨루다 보면 스킨십 같은 것도 불가피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 같은 건 전혀 없으셨어요? 시작하실 때? 사실 저는 스킨십을 정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냥 평소에도 그냥 친구들끼리 살짝 닿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스킨십을 굉장히 많이 하는 여고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익숙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군가랑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금방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일단 도복을 입으면 도복이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옷보다는.
그래서 사람이랑 닿는 느낌이 그래도 좀 덜 들었다는 점? 그것도 있고 여름 옷을 입고 사람을 안는 거랑 겨울 옷을 입고 사람을 안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도복을 입고 사람한테 닿으면 겨울 옷을 입고 사람한테 닿는 느낌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좀 덜했던 것도 있고 일단 주짓수 대련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당장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겠고 눈앞의 상대를 어떻게든 치워야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이 사람과의 스킨십이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그 눈앞에 지금 당장 대련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뭔가 당장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 정도는 신경도 쓰이지 않습니다. 부상은 좀 잦은 편이에요?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정형외과에서 제일 싫어하는 운동 3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주짓수가.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크로스핏, 클라이밍, 주짓수. 이렇게 3가지를 정형외과에서 제일 싫어하는 운동이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주짓수를 하면서 느낀 건 물론 다칠 위험이 있는 건 맞아요. 아무래도 관절을 꺾고 막 조르고 이것저것 격하게 움직이는 운동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일단 부상의 위험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운동이든 존재한다고 생각은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짓수를 하면서 정형외과를 30번 넘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어머. 제가 주짓수를 1년 정도 했는데 정형외과를 그렇게 물리치료사 선생님이랑 정말 친해졌는데요. 열흘에 한 번씩 갔네요, 거의? 거의 매주 격주에 한 번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주짓수 때문에 다친 건 아니었고 저희 도장에서 금요일마다 종합격투기 수업을 했었는데 거기서 다쳤거든요, 사실. 거기서 이제 상대방을 넘기다가 무릎이 다쳤었는데 그게 다 나을 때까지 주짓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하게 되지 또. 근데 주짓수가 이제 너무 재밌고 주짓수가 없는 내 일상을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병원에서 최소한의 치료만 하고 딱 2주만 쉬고 바로 주짓수 도장에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부상이 낫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고 그것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부상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순수하게 주짓수 자체로는 그냥 좀 멍들고 까지고 요 정도 수준으로 다쳤던 것 같고요. 근데 그때 한번 무릎이 다친 이후로는 제가 테이핑을 거의 이제 붕대를 감듯이 칭칭 감고 주짓수를 했기 때문에 관절이 다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어요. 그러면 도장에서 사람들이랑 좀 이렇게 친해졌어요? 어때요? 사실 이 부분을 저도 처음에 좀 걱정을 했던 게 제가 엄청 내향인이거든요. 사람들하고 뭔가 말도 잘 못하고 좀 스몰 토크 같은 것도 잘 못하고 이러는데 이것도 도장마다 분위기는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 처음 갔을 때 다 누워 계셔가지고 그래서 좀 다들 뭔가 되게 각 잡고 계시지 않으니까 좀 편안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주짓수는 주짓수에 미친 사람들밖에 없어요. 도장에 가면 주짓수에 정말 미쳐 계시는 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주짓수 얘기만 하세요. 사적인 얘기를 조금 할 법한데 그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회식 같은 걸 하면 그럴 때나 조금 하시고 주짓수 도장 내에서는 순수하게 주짓수 얘기만 하루 종일 줄창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일단 대화 주제가 그럼 정해져 있잖아요. 주짓수.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말문을 트는 게 좀 쉬웠던 것 같고 아무래도 뉴비가 들어오면 다들 굉장히 반겨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짓수를 다들 엄청 좋아하시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이제 누군가 이제 좋아해서 하러 왔다고 하면 되게 신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되게 잘 챙겨주세요. 신규 관원분들이 들어오시면 엄청 신경 써주시고 스파링할 때도 되게 친절하게 천천히 알려주시고 막 처음부터 격하게 그렇게 막 해주시지 않거든요. 되게 웰커밍하는 분위기군요. 맞아요. 이게 도장 자체가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같은 도장 내에서는 일단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그래서 주짓수를 시작을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집 근처인 게 제일 중요하겠죠? 뭐든지. 일단 가까운. 검색을 합니다. 음. 뭔가 네이버 같은 데에다가 주짓수를 검색을 하면 이제 집 근처 도장이 쭈르륵 뜰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도장을 이제 몇 군데 이제 추려서 보시면 되는데 음. 도장마다 네트워크라는 게 있거든요. 무협지를 보시면 무슨 파 이렇게 나뉘잖아요. 주짓수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마다 조금 성격이 달라요. 저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떤 기술을 주력으로 가르친다고 한다면 이제 다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막 격하게 스파링 위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진짜 무협지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타일이 달라서 유명한 네트워크들은 그 네트워크의 이름을 검색하면 어떤 스타일인지 대충 짐작이 돼요. 그거를 일단 미리 알아보시고 가시는 게 이제 본인한테 맞는 도장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어느 정도 후보군을 추렸으면 저는 일일 체험을 먼저 갔어요. 어떤 운동을 등록하든 일단 한번 체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다녔던 때에는 대부분은 무료 체험을 받아주셨거든요. 그렇게 한 두세 곳 정도 무료 체험을 일단 가보고 도장 그 네트워크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람이랑 잘 맞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자주 부딪히다 보니까 어떤 관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원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신지 이런 것도 한번 이제 미리 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대련 같은데 이렇게 좀 뭐 시 단위나 뭐 국가 단위로 이렇게 하는 그런 대련대 같은데 가서 이렇게 마주치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들끼리는? 맞아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끼리 그런 뭔가 시나 도 단위의 커다란 대회가 열리면 거기에 이제 떠요. 어떤 주짓수에 어떤 사람이 이제 출전한다. 이게 대전표가 다 뜨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대전표를 보고 그 네트워크네? 하고 이제 미리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기술을 이제 주력으로 쓰는 곳이구나. 여기는 좀 강한 데인데? 약간 이런 것도 미리 알 수 있고 그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같은 네트워크들끼리 이제 같은 네트워크들도 되게 크니까 그들끼리 만나서 하는 시합도 또 따로 있어요. 그렇게 대항전을 열기도 하고. 맞아요. 주짓수 할 때 언제가 가장 좀 힘든 것 같으세요? 저는 잘해야 좋아할 수 있는 타입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라 아무래도 주짓수도 이제 보이잖아요. 저와 다른 분들의 격차가 보이잖아요. 가뜩이나 또 가셨을 때 거의 유일한 초보자였다고 하셨으니까. 맞아요. 뭔가 다들 엄청 쉽게 하세요. 그거를 엄청 쉽게 하시는데 저만 이제 못하고 허우적허우적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당연하다는 걸 아는데도 그게 안 괜찮을 때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저도 막 저보다 레벨 높은 막 그런 무용반 같은 데 들어가서 스트레스 받고 당연히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오래 했는데도 그렇죠. 네, 그 마음을 알아서 아까 그래서 그 얘기 하셨을 때 그러니까 내가 유일한 초보자였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오래 다닌 사람이었다 했을 때 그 말만 들어도 저도 벌써 스트레스인 거예요. 막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게 되니까. 맞아요. 이게 비슷한 레벨의 분이 계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일 힘들었을 때는 역시 내가 잘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강해졌을 때 그런데 실력은 늘지 않을 때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기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해낸 순간은 굉장히 짧고 다시 사실 그 순간에 도달하면 목표가 높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제 고통받으면서 근데 그런데도 이제 계속 하게 되는 이유는 뭔 것 같으세요, 그럼? 그렇게 힘든 순간이 사실 대부분인데? 그때를 못 잊어서인 것 같아요. 어떤 그 성취를 엄청 반복해서 내가 결국에는 도달해서 해냈을 때 그 순간에 느꼈던 그 쾌감을 잊지 못해서 그걸 다시 얻고 싶어서 계속 목표를 높여가면서 계속 도전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은 비록 짧을지라도 고통은 길고 성취는 짧지만 그 성취를 맞아요. 위해서 고통을 참는. 그 성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들은 전부 잊을 수 있을 만큼.
맞아. 사실 고통이 기니까 또 성취가 짜릿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약간 등산 같은 것 같아요. 권태기가 있었던 적도 있으세요? 사실 1년 정도 하셨다고 하셨지만 그 기간 안에 뭔가 도무지 좀 재미가 없는 그런 시즌도 있었나요?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어떻게 해도 실력이 늘지 않을 때가 와요. 맞아. 초반에는 내가 이걸 처음 배우는 거니까 좀 쑥쑥 느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건 할 수 있게 되면 그 순간 뭔가 내가 딱 멈춰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때가 주짓수를 하기가 좀 싫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좀 도장에 가기도 싫고 좀 귀찮고 괜히 번거롭게 막 옷 주섬주섬 입어서 맞아. 가기도 좀 그렇고 그때 권태기가 잠깐 왔었는데 주짓수는 오래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저희 도장에도 이제 몇 년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주짓수를 하다가 이렇게 권태기가 오면 어떻게 극복하셨냐고 여쭤보니까 그분들은 일단 나오셨다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맞아, 맞아. 내가 재밌든 재미없든 간에 어쨌거나 뭘 하든 그런 순간은 찾아오기 마련이고 아무튼 하다 보면 나는 갑자기 괜찮아지는 순간이 오고 그러다 보면 다시 재밌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과정을 겪어왔다는 걸 한번 듣고 나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그냥 나가서 어차피 사람들도 좋고 주짓수도 재밌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일단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이제 이게 재밌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사실 장기 취미를 가지려면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취미를 많이 가져본 사람이거든요. 네. 현대무용도 한 9년 정도 했고. 근데 장기 취미를 가지려면 꼭 필요한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냥 간다. 뭐 내가 맞아요. 늘던 재밌던 뭐 재미가 없던 어떻든 간에 그냥 간다는 마음이 좀 있어야 그게 어떤 땐 또 다시 괜찮아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뭐 어쨌든 취미는 무조건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거를 어느 정도는 취미도 참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랑을 오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뭐든 오래 하려면 다 공통된 것 같아요. 장기 연애도 그렇고.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렇죠. 늘 즐거울 순 없으니까. 주짓수에 필요한 장비나 뭐 재료 같은 게 있을까요? 옷이라던가 뭐 테이프? 아까 말씀하신 테이핑 하는 그런 거라던가. 일단 다들 떠올리실 수 있는 건 일단 도복. 도복은 제일 중요하고요. 도복이랑 이제 띠. 보통 도복이랑 띠 이런 거는 여러 개 구비하나요? 그거는 완전 자유예요. 한 도복만 입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주짓수를 매일 가신다고 한다면 매일 빨래를 해야 되니까 그쵸. 보통 2벌 정도 두시는 게 일반적이고 이게 디자인이 워낙 도복이 다양하다 보니까 도복을 수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디나 그런 거 수집하는 그 수집욕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있죠. 장비의 세계는 또 맞아요. 별개인 것 같아요. 띠도 되게 좋은 띠가 있고 그냥 평범한 띠가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띠의 효능은 뭐죠? 띠가 좋으면 뭐가 좋은 거죠? 멋있습니다. 그게 아. 다입니다. 중요하지. 뭐.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봐요. 이 띠가 엄청 비싸고 좋은 띠구나. 이걸 알아봐줘요. 일단 이렇게 2개가 정말 필수적인 준비물이고 또 이제 도복만 입으면 살이 막 쓸리거든요. 도복을 막 붙잡고 당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엄청 까지기도 하고 멍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도복 안에 긴팔 래쉬가드랑 레깅스를 같이 입어요. 주짓수는 막 당기고 막 이런 동작들이 많아서 도복 바지 안에 레깅스를 안 입으면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안에 무언가를 입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필수 재료까지는 아닌데 부상을 방지하려면 근육 테이프 정도는 지참해서 다니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막 엄청 화려하게 막 다른 운동 취미들에 비하면은 뭔가 엄청난 재료나 장비가 필요한 건 아니네요. 도복을 판다면 파겠지만.
맞아요. 도복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3개월을 등록하면 기본 도복을 무료로 증정해주는 도장들이 굉장히 많아서 초기 비용 자체가 그렇게 큰 운동은 아니고 뭐 사실 산다고 한다면 뭐 도복 가방도 막 멋진 거 사고 막 끊임없이 살 수 있겠지만 이제 대체로 되게 막 액세서리 같은 것도 죄다 빼고 안전을 위해서 빼고 머리도 그냥 질끈 묶고서 하는 운동이라서 추가적인 재료나 장비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주짓수 아까 그 주짓수 처음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영상을 보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그 영상을 보고 내가 좋아서 실제 해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 같은 것도 보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시합 영상도 많이 찾아봤고 보통 이제 연습하는 영상뿐만 아니고 이제 실전에서 사람들이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도 좀 찾아본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제 관원분들끼리 이제 서로 공유해주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걸 하기 전과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영상을 이제 보면. 하기 전에는 그냥 이 기술이 너무 멋있다. 거기에서 끝이었는데 하고 나서 이제 그런 영상을 보면 물론 너무 어려운 기술들은 눈치챌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면은 이건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원리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뒤집었는지 어떤 원리로 이 사람이 이걸 빠져나갔는지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메커니즘이 보이는구나. 맞아요. 영상을 볼 때 더 재밌어졌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 현대무용을 직접 해본 사람이 무용 공연을 볼 때 저도 물론 뭐 어려운 그런 거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약간 4D로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힘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뒤집어지고 뭐 이런 몸의 움직임의 메커니즘이 좀 보이고 힘의 균형이 어디 있는지도 좀 보이고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경험을 하시지 않았을까. 맞아요. 뭐든 약간 알고 보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시 같은 것도 그렇고. 맞아요. 그러면은 나무님 기준에서 내가 주짓수가 좋아서 내가 진짜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평소에 정말 나답지 않았던 행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원래 좀 끈기가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뭐든 좀 쉽게 포기하고 좀 적당히 요령껏 하려는 버릇이 있는 사람인데 주짓수를 시작하고 나서는 되게 주짓수 수업만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도 오늘 배운 기술들을 이제 금방 까먹으니까 그런 거 집에 가면서 이제 막 주짓수 기술 기억나는 대로 일단 다 적고 집에 가서 다시 영상 찾아보고 그것도 이제 주짓수 노트를 또 따로 만들어서 그 기술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리도 해보고 유튜브 같은 걸 찾아보면서 나만의 기술집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술이 한 번에 되지 않으니까 그동안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뭔가 아무것도 쉽게 되지가 않으니까 수업 시간이 1시간인데 매일 2시간씩 있었어요. 도장에 2시간씩 남아서 끝까지 이제 연습을 하고 가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게 저한테는 제일 저답지 않은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 몰입하셨구나 진짜. 그 당시에는 거의 주 5일 2시간씩 주짓수를 했었으니까 다들 그렇게 주짓수 도장에 들어가면 미치는 건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주짓수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진짜 그 도파민이 엄청난가 보다. 맞아요. 주짓수 할 때 언제가 가장 짜릿해요? 이 맛에 주짓수 하지 이런 때는 언제예요? 이것도 아까의 얘기의 연장선일 것 같은데 역시 안 되던 동작들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제 남아서 연습도 해보고 하면서 결국에는 성공했을 때 그때가 제일 짜릿했던 것 같고요. 진짜 안 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딱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맞아. 그게 정말 좋았고 그리고 주짓수에서는 이게 띠가 있잖아요. 주짓수는 뭔가 태권도랑은 다르게 태권도는 띠 색깔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몇 달마다 띠 색깔을 이제 바꿔주시는데 주짓수는 보통 흰 띠를 2년 정도 메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주짓수 띠 끝부분에 검정색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한 단계를 올라갈 때마다 테이프를 하나씩 감아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4개를 채우면 그때 다음 띠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띠를 감아주시는 걸 그랄이라고 불러요. 1그랄, 2그랄, 3그랄, 4그랄이 되면 이제 다음 띠인 파란색, 블루띠로 이제 승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저는 주짓수를 오래 했던 게 아니라서 흰띠 2그랄에서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것도 승급 심사를 봐요. 그랄을 감아주시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채우신 분들 대상으로 승급 심사를 보시는데 그 승급 심사도 사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뭔가 좀 숙지가 잘 안 되면 그때 승급 심사 기간 때 엄청 열심히 연습하고 처음으로 이제 관장님께서 승급했다면서 처음 제 띠에 이제 그 그랄을 감아주셨던 순간도 엄청 짜릿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듣다 보니까 궁금해진 게 띠를 비싼 띠를 막 살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색깔이 있으면 그런데도 같은 색깔로도 그냥 다 띠마다 가격대가 다른 거예요? 네, 맞아요. 같은 흰띠 색깔이어도 그 띠의 품질에 따라서 어떤 띠는 조금 빳빳하고 그래도 좀 잘 안 묶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띠는 좀 되게 만져보면 좀 알아요. 좀 고급스러운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어느 띠를 사든 처음에는 어느 정도 빳빳하고 계속 매다 보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비싼 띠보다도 제일 멋있는 띠는 뭔가 너덜너덜해진 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많이 약간 띠 기를 들이는구나. 약간. 맞아요. 취미를 만나기 전과 후 나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끈기가 부족한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주짓수를 시작하고 나서는 일단 주짓수를 할 때 외에도 뭐든 일단 한번 해보자는 마음가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주짓수는 일단 지금 현재 강한 사람보다 오래 하는 사람을 더 많이 쳐주거든요. 더 많이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라 그 사람이 뭔가 실제로 실력이 어찌 됐든 간에 주짓수를 정말 성실하게 꾸준히 오래 한 사람이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라 주짓수의 모토가 약간 그런 거예요. 오래 하는 사람이 강해진다. 그런 주짓수만의 그런 생각들이 이제 머릿속에 박히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당장 못해도 내가 이걸 오래 하면 나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살아가게 된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 철학이 있는 운동이네요. 맞아요. 주짓수는 누워서 하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단은 서서 시작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일단 상대를 넘어뜨리고 그때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순간부터 이제 다시 이제 새롭게 주짓수 기술들이 막 시작이 되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저한테 영향을 줬던 게 넘어지는 순간에도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넘어지는 순간부터 사실 시작인 거잖아요, 주짓수는. 그것도 뭔가 어떤 일을 해낼 때 마음가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감동인데? 이런 거창한 뭔가 변화도 있고 소소하게는 일단 이것도 몸을 많이 쓰는 운동이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드는 신호등을 보고서 예전에는 포기했다면 지금은 뛰어간다. 그런 거. 그리고 지하철 계단을 올라갈 때 안 힘들다는 거. 체력이 많이 늘었구나. 그리고 주짓수가 되게 누워서 움직이는 동작이 많다 보니까 누워있을 때 움직임을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돼서 이거 되게 소소하긴 한데요. 네. 침대에서 몸 방향을 바꿀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이게 소소해도 맞아요. 꽤 큰 변화인 게 저도 현대무용 배우고 현대무용도 바닥에서 하는 동작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바닥에서 뭐 일어나기, 바닥으로 이제 넘어지기 막 이런 걸 많이 배우는데 그 잠자다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 동작을 약간 무용화해서 이렇게 약간 조금 더 수월하고 뭔가 효율적으로 내가 일어나는 느낌?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얘기하다 보면 조금 그래 보이는데 되게 일상 속에 편리함이 많이 늘어났다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약간 진짜 별거 아닌 동작, 일상 동작을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다 하는 그 맞아, 감각. 맞아요. 응. 좀 뿌듯하기도 하고. 맞아, 맞아. 방금까지 사실 얘기해 주신 거에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주짓수에서 배운 뭔가 삶의 지혜 같은 게 있을까요? 주짓수에서는 사실 네. 처음에 시작하면 거의 당하기만 하거든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보통은 이제 처음 시작하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랑 붙게 되니까. 근데 결국에는 하다 보면 내가 제일 많이 당해본 기술을 내가 잘하게 돼요. 오. 그래서 주짓수 스파링을 두고서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짓수 스파링은 내가 이기거나 내가 배우거나 둘 중에 하나다. 오. 내가 지는 건 없다. 멋있다. 그래서 실패를 대하는 자세도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실패하거나 실수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내가 한 번 더 배우는 과정일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뭔가를 시작하는 게 별로 무섭지 않아지더라고요. 내가 다 많이 당한 기술을 내가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게 진짜 맞아요. 마음을 많이 울리네요. 당해보지 않으면 사실 모르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다 쌓여서 오랫동안 쌓여서 그 나만의 주짓수를 만들어가는 게 진짜 매력적인 세계관으로 느껴져요. 진짜 무협지 같고. 맞아요. 주짓수와 그런 멋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하셨는데 네. 왜 지금은 안 하게 되신 걸까요? 제가 주짓수를 쉰 지 이제 1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사실 처음에 자기소개로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가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주짓수를 할 시간이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주짓수 수업 시간은 1시간이고 어차피 공부를 한다고 해도 운동은 해야 되는데 그냥 1시간씩 주에 2, 3회 정도 나가면 크게 시간을 뺏기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주짓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안 되겠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게. 아예 그렇게 끊어버린 거예요? 네. 어떡해. 제가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길 것 같고 당장 지금 저한테 중요한 건 그래도 시험이니까. 그래서 주짓수를 아예 그만두고 주짓수 대신에 다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러닝이나 헬스 정도만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럼 마음 한켠에 있어요? 내가 언젠가 이제 뭔가 공무원 시험도 끝이 나고 좀 여유가 생기면 다시 돌아가리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만둘 때도 엄청 많이 울었고요. 도장분들도 이게 다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이제 그만둔다고 송별회도 열어주시고 1년밖에 안 다녔는데 제가 좀 자주 가긴 했으니까. 그래 종종 이제 도장분들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회식하실 때 저를 아직도 불러주세요. 다 이제 집 근처 사는 사람들이라서. 언제 곧 돌아와라 이러지 않으세요? 맞아요. 언제 시험 끝나냐. 빨리 합격해서 다시 돌아와라. 그런 이유였구나. 맞아요. 그래서 주짓수를 평소에는 거의 안 떠올리려고 엄청 애쓰고 있어요. 막 영상 같은 것도 잘 안 보나요? 일부러? 일부러 좀 피해 다녔어요. 그렇게 좋아하시는구나. 맞아요. 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주짓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할 것 같아서. 도대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 것이길래 들을수록 진짜 이게 그 담배도 담배를 줄이는 것보다는 금연하는 게 더 낫다. 줄이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진짜 강하구나. 약간 나를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다. 진짜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무님의 취미론에 대해서 들어볼 시간인데요. 나무님이 정의하는 취미는 뭐예요? 좋아하지만 항상 즐겁지만은 않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지 않게 되는 활동. 생산적이거나 효율적이거나 그런 걸 별로 따지지 않게 되는 활동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게 되는 활동이라는 부분이 조금 약간 인상 깊은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장기 취미를 가지려면 그런 기간이 당연히 필요하다. 아무 어떤 즐거운 마음 없이도 계속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건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거잖아요. 뭐 네. 계속할지 말지에 대해서. 맞아요. 근데 어떤 것은 우리가 계속하고 어떤 것은 우리가 그냥 안 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살면서. 근데 그게 그럼에도 그냥 계속하겠다는 선택을 그래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뭘까요? 사실 주짓수가 즐겁지 않은 순간에도 주짓수를 싫어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주짓수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더 잘하고 싶으니까, 욕심이 나니까 즐겁지 않게 된 거라서 그런 내가 왜 지금 이거를 즐겁지 않게 되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얘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계속 해보는 거고, 내가 이제 얘한테 애정이 식었구나 하면 그때는 그만두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잘하고 싶은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쳐 있는 것이다. 네. 사람 같아요, 지금 주짓수가. 주짓수란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분이 드는데. 나무님은 모든 사람들이 취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어떤 분들은 또 이제 한 번 이제 찍었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취미라는 게 어느 정도는 좀 다시 찾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좋아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것을 두는 것 정도는 필요한데, 그거를 꼭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취미가 뭔가 유지도에 대한 그 척도가 되는 그런 단어라면 꼭 굳이 좋아하는 것을 유지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쵸. 좋아하는 게 있기만 하면 되죠. 좋아하는 것과 취미의 차이는 뭘까요? 좋아하는 건 뭐 예를 들어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나는 애인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애인이랑 있는 시간만 즐기느라 이제 뭔가 취미를 만들지 않는다거나.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속성이 있어야 취미인 것 같아요. 나무님이 생각하는 그냥 제너럴하게 취미의 효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취미의 효능? 뭔가 저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식단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게 질리는 순간이 오잖아요. 계속 이제 사람이 똑같은 것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저희 일상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일하고 퇴근하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이게 되게 똑같이 굴러가잖아요, 보통은. 근데 취미는 그렇게 매일 똑같은 일상에 뭔가 활력을 불어넣는 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식단을 한다면 이제 가끔은 똑같은 것만 먹다가 양념도 조금 바꿔보고 뭔가 좀 다른 조리법으로 조리도 해보고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내가 이 똑같은 거를 오래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 같은 거? 좋네요. 오늘 되게 인터뷰 하기 전에 엄청 떠셨는데 네, 맞아요. 너무너무 말씀을 잘하시는데요, 차분하게. 혹시 마지막으로 뭔가 하고 싶으셨는데 못하셨던 말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마무리 멘트? 아무거나? 사실 저희가 살아가면서는 되게 생각할 게 많잖아요.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맞아. 되게 막 걱정도 많이 해야 되고 막 인간관계도 너무 어렵고 근데 이제 좋아하는 것, 취미를 가지면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보상받지 못해도 괜찮고 잘하지 못해도 괜찮고 그래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에 하나 정도 있으면 앞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즐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취미학개론은 팟빵,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로도 발행 중이니 프로필 링크로 구독 신청해주세요.